좋아요, 구독! 오늘의 뉴스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올트먼을 구심점으로 오픈 AI의 핵심 기술과 인력을 모두 흡수할 경우 명실상부한 글로벌 AI 1위 기업으로 발돋움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국내외 시장에선 이번 사건을 계기로 마이크로소프트와 엔비디아 등이 주축이 되는 AI 랠리가 시작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오늘 AI 챗봇 섹터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네, 글로벌 AI 시장은요, 오픈 AI와 마이크로소프트 간에 총성 없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간밤에 소식이 나와 있었는데 챗 GPT의 아버지로 불리는 샘 얼트먼이 마이크로소프트에 합류하겠다는 소식이 전해져 왔습니다. 이렇게 갈등의 도화선이 된 것, 범용 인공지능이 좀 도화선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건의 쟁점부터 짚어주시죠. 네, 일단은 그 산업의 지능화 그리고 고도화가 될수록 인공지능에 대한 역할과 그 중요성이 계속적으로 이제 부각이 될 수밖에 없고 향후에는 그러한 경쟁이라든지 그런 구조가 계속적으로 만들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일단은 올 1월부터 인공지능 관련주들이 대거 이제 상승을 굉장히 가파른 상승이 있었고 그에 대한 이유로는 챗 GPT를 빼놓고 얘기를 할 수가 없겠죠. 처음에 이제 시작 단계에서부터 어떠한 계기로 시작되었고 그리고 왜 이러한 이슈가 발생했는지를 면밀히 파악해야지만 앞으로 인공지능 관련주들의 방향성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처음으로 좀 거슬러 올라가서 말씀 좀 드리자면 일단 챗GPT 오픈 AI죠. 이쪽으로 있어서 스타트업 공동 창업주인 샘 올트먼은 처음에 이제 창업 당시에 비영리 단체로 시작을 했단 말이죠. 그렇게 시작을 해서 순수하게 재능을 또 기부를 하고 인류 혁신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인재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있어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했을 때 그 성과에 대해서는 보답을 하겠다. 이런 취지로 이제 시작을 했던 기업인데요.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현재 시점에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는 데는 충분히 지금 성공을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름에 있어서 공동 창업주이자 이제 주요 주주였던 그런 이제 분들이 영리 단체에 대해서 이제 일반 기업으로 좀 전환하는 게 어떻겠냐, 변화할 시점이 좀 아니냐, 돈을 좀 벌어야 되겠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제 트러블이 좀 생겼다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샘 올트먼 같은 경우는 이제 MS,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쪽으로 이제 합류를 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마이크로소프트는 그 AI 관련해서 그리고 이제 그런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관련해서는 굉장히 좀 영리 단체죠. 이제 그런 기업인데 결국에서는 자본주의 영리 단체에 대해서 이러한 이제 여러 정황을 면밀히 좀 봤을 때는 큰 맥락에서는 AI는 결국 돈이 되는 사업이다. 그래서 결국에는 자본주의이기 때문에 돈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고 그래서 결국은 AI 산업 구조에 있어서 경쟁 구도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가파르게 공격적인 성장세가 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계기가 오늘로서 좀 만들어진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일반 기업 변화가 되면서 공격적으로 조금 경쟁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 소식에 오늘 장은 AI 챗봇 관련 섹터의 좀 강세가 관찰이 됩니다. 지금도 2%대 정도로 섹터 전반이 모두 빨간불이 켜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대처럼 이번 기회로 인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AI 사업을 강화하게 된다면 우리 AI 시장에는 어떤 변화가 기대될까요? 일단은 그동안에 국내 기업의 인공지능 기업들이 있죠. 그런 기업들이 발전을 해야 되는데 이 발전 유무와 관계없이 이미 글로벌 트렌드는 AI 산업 쪽으로 이미 가고 있단 말이죠. 네. 자, 그렇다면 국내 기업 같은 경우도 도태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제 그러한 그 인공지능 산업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동반 성장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결론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파악해야 될 것은 뭐냐면 투자의 관점에서 보시게 된다면 올 1월부터 인공지능에 관련주의 상승세가 굉장히 가파랐죠. 그에 대한 주역은 이제 인공지능 관련한 반도체적인 부분, 하드웨어적인 부분이라고 들 수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이미 상승세가 나왔는데 그에 반해서 인공지능에 관련한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 대한 상승세는 그에 반해서 좀 미진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관련한 부분에서 가파른 상승세가 향후에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이번에 계기가 만들어진 부분도 하드웨어가 아닌 소프트웨어적인 프로그램적인 부분에서 이런 이슈가 발생을 했단 말이죠. 네. 그렇다면
그렇다면 향후에 우리나라 국내 증시에 있어서도 AI 관련주 중에서도 소프트웨어 업종 그쪽으로 해서 좀 상승세가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제 맞물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자율주행에 관련한 부분들도 충분히 인공지능과 관련하여 움직일 수 있는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좀 큰 맥락을 같이 하는 인공지능과 자율주행 같이 겹으로 해서 보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판단됩니다. AI 안에서도 좀 소프트웨어 쪽을 조금 더 바라보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고요. 그 안에서 지금 종목별로 움직임을 살펴보면 이스트소프트의 경우에는 어제장에 이어서 오늘도 강세를 보이긴 합니다. 지금도 7%대 강세를 보이긴 하지만 사실 장중에 오른 폭은 조금 줄여낸 상태입니다. 사실 마이크로소프트가 AI 사업을 강화하게 된다면 이렇게 기술 접목 제휴가 또 있기도 했잖아요. MS 애저와 기술 접목 제휴를 맺기도 했던 바가 있었기 때문에 직접적인 수혜주로 이스트소프트를 봐도 괜찮을까요? 일단은 이스트소프트의 경우에는 그 마이크로소프트와 관련해서 협약에 대한 그런 협업에 대한 이력이 과거에 부각이 좀 되었었고, 그로 인해서 상승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도 그런 AI 사업에 대한 확대감이 기대감에 이슈가 좀 발생이 되면서 다시 한번 상승하는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었는데요. 결국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요. 모멘텀적인 부분이 부각이 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실질적인 사업에 대한 확대에 대한 부분들이 연계성을 가지게 되겠죠.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이 나중에 결국에는 실적적인 부분으로 반영이 되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이제 이스트소프트라든지 이제 뭐 솔트웨어라든지 뭐 남성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좀 면밀히 좀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대표적으로 이스트소프트를 예를 들어 보자면 이제 9월 중순 정도에 가파른 이제 상승세가 좀 있었습니다. 장대 양봉이 있었는데 그 다음날 이제 갭으로 하락하는 바람에 마이너스가 지금 나 있는 상황이고요. 이러한 흐름들을 봤을 때 저는 최근에 이런 모습들이 이슈가 돼서 모멘텀이 발생을 했지만 추후에 재차 한 번씩 발생이 좀 되면서 차트적인 모습이 좀 다시 만들어지면서 오히려 고점 돌파가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갭 상승이 어제 시간을 상한가로 하게 되면서 오늘 갭 상승이 좀 이루어졌는데, 이런 갭을 메우는 단계에서 무화과기 전략을 한번 들어가 보신다면 추후에 이슈가 발생됐을 때 다시 한번 큰 폭의 상승세가 만들어지는 모습들이 충분히 연출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사업 제휴도 계속해서 기대가 되는 만큼 앞으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사실 섹터 내에서 이스트소프트보다 또 강세를 보이는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브리시텍인데, 그런데 브리시텍의 경우에는 흐름을 살펴보면 과거에 네이버의 하이퍼클로바 X나 또 오픈 AI가 기업용으로 출시됐을 때도 시세를 분출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종목에 대해서도 중장기적으로 공략을 해봐도 괜찮을까요? 일단은 네이버의 하이퍼크로바 X가 출시된 지 약 2달 정도 이제 된 것으로 좀 네.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 당시 관련주로는 이제 브리지텍을 포함해서 셀바스 AI 그리고 솔트룩스가 이제 동반 부각되면서 상승세를 좀 보인 이력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시장에 대한 시장에서는 이제 하이퍼크로바 X에 대해서는 평가가 이제 기대에 대해서 미치지 못한다라는 평가가 좀 나오게 되면서 실질적으로는 이제 주가의 상승세도 좀 짧았고, 그리고 상승 기간 또한 짧았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테마 쪽으로 있어서도 크게 부각받지는 못했던 그런 모습들이 과거에 좀 있었습니다. 자, 이런 모습들을 좀 봤을 때 뭐 물론 네이버 측에서 지속적으로 뭐 개선을 한다고는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브릿지텍에 대해서 과거에 올 초에부터 상승해 있어서 올 3월에 고점이 형성을 했는데, 거래량을 봤을 때에도 이미 전부 이탈에 대한 세력 이탈에 대한 부분들이 만들어졌다라고 봅니다. 거래량 또한 그렇게 보이고 있고, 흐름을 다시 잡기 위해서는 대량에 대한 거래량을 다시 한번 만들어줘야지만 이 흐름이 상승세로 이어나갈 수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브릿지텍에 대한 이제 평소의 거래량을 본다면 평소에는 거래량이 없어요. 거의 이제 없는 상황인데 이슈가 발생될 때만 거래량이 대량으로 유입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추후에 대량에 대한 거래량, 그러니까 오늘을 포함해서 뭐 3일에서 5일 정도 연속이 되는 연속성이 있는 그런 대량의 거래량이 나온다면 그때부터 진입을 고려해봐도 이미
늦지 않겠다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거래량에 대한 부분을 자꾸 이렇게 추적을 하면서 관찰할 필요가 좀 있겠다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 말씀처럼 지금 차트를 살펴보니까 브리지텍 평소에 거래량 자체는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 만큼 대량 거래가 있을 때 한번 관심을 가져보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AI와 더불어서 의료 AI에 대해서 사실 저희가 관심이 있었습니다. 오늘 장에서도 의료 AI 섹터에서도 1%대 강세가 나타나고 있고 또 그중에서 시세를 주도하고 있는 종목은 인성정보인데요. 그렇다면 이 AI 관련주들 중에서 의료 AI의 전망은 저희가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요? 일단은 AI 쪽으로 봐서는 저는 이제 크게 이제 파생될 수 있는 부분이 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제 오늘은 저희가 주제로 프로그램적인 부분을 좀 다뤘고 일전에 이제 상승세는 반도체 하드웨어적인 부분이 있었단 말이죠. 네. 이로 인해서 점진적으로 파생되는 부분들이 있었을 때 최근에 가장 그 시장이 힘들어지면서 가장 많은 낙폭을 보였던 의료 쪽으로 AI를 좀 보시는 것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되고요. 그리고 나서 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자율주행 관련한 AI를 접목한 자율주행 쪽으로도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실질적으로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오늘 뭐 칩셋 미디어가 굉장히 좀 급등을 하고 있는 모습이 있었는데 사실상은 저번 주 금요일에서부터 자율주행에 대한 그런 뭐 종목은 제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상승세가 이미 시그널을 주고 있었기 때문에 출발한 모습과 모습이라고 봐도 좀 무방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 당장 이제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은 제가 봤을 때는 자율주행이 맞고요. 네. 그에 대한 부분들이 파생이 돼서 의료 AI 쪽까지 과대낙폭으로 좀 봐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럼 AI에서 파생해서 볼 땐 자율주행을 먼저 보고 의료 AI를 봐야 된다는 의견이신 이미 거예요? 수급 네. 자체가 오늘도 들어왔고 저번 주 금요일에 이름이 뭐 5글자, 6글자 되는 종목으로 들어왔기 네. 때문에 이쪽에서부터 이미 시그널이 발생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수급을 오늘 같은 경우도 칩셋 미디어, 뭐 텔레칩스 이렇게 해서 이제 네. 빨아들인다고 표현을 했을 때 이미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상승에 대한 모습들이 또다시 한번 만들어질 수 있고 주가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칩셋 미디어 같은 경우는 역사적 고가를 만들어내면서 새로운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이미 부여가 됐기 때문에 이쪽으로 일단 포커싱을 맞추고 여기에 대해서 수급이 이제 빠져나가는 네. 흐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익 실현하고 난 뒤에 네. 그 흐름들이 어디로 갈 것인가를 생각해 봤을 때는 최근에 공매도에 대한 이슈도 있었던 거에 반해서 바이오 의료 AI 쪽으로는 오르지 못했단 말이에요. 네. 이쪽으로 좀 봐주신다면 오히려 낙폭 과대에 대한 저가 매수 물량이 좀 들어올 수 있는 계기도 충분히 마련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 대표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탑픽 종목은 자율주행과 관련된 AI 쪽으로 가지고 오셨을까요? 네, 저는 일단 자율주행과 AI 쪽으로 이제 양수겸장이라고 표현을 했을 때 네. 그러한 종목들을 좀 픽을 하게 됐는데 종목명은 슈어 소프트 테크입니다. 슈어 소프트 테크이고 자율주행에 관련해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또 검증하는 그런 이제 기업입니다. 그리고 의료 AI 소프트웨어 쪽으로 현재 개발 준비 중이고 3분기 이번에 흑자 전환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상장 이후에 계속적으로 내리막길을 타다가 거래량을 다량 집어넣고 바닥을 이제 만들고 있는 모습들이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관심권에 둬도 되지 않겠나라고 판단이 좀 되고 있습니다. 매수가는 현재 뭐 5,970원인데 6,000원권 뭐 현재가로 봐도 무방하겠습니다. 이쪽으로 봐주시면 되겠고요. 뭐 손절가는 짧게 5,700원 선이 단기적으로 흐름이 끊기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5,700원을 제시해 드리겠고 목표가는 7,000원 부근까지 제가 설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대표님 탑픽 종목 지금 차트 분석도 좀 간단하게 해주시면 어떨까요? 차트 분석을 봤을 때 일단 차트를 좀 띄워주시면은 네. 지금 상장했을 때 가격이 약 한 9,000원, 8,950원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고 다량의 거래량을 넣고 약 한 배로 이제 상승이 좀 됐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완전 이탈 거래량이 5월 15일에 만들어지고 거기에 대한 박스권 하단인 공모가 근처까지 공모가 시가죠. 시가 부분까지 내려왔다가 거래량을 늘어놓고 잠깐 일반적인 깜짝 상승이라고 좀 표현했을 때 깜짝 상승한 다음에 개파락으로 떨어지는 모습들이 있었어요. 이 모습을 이제 물론 증시가 빠졌을 때 같이 빠진 모습이긴 하지만 여기까지 일단 메우는 작업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 저번 주 목요일을 기점으로 수요일이죠. 수요일을 기점으로 해서 거래량이 다시 한번 들어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 이평선은 거래량의 이제 돌파가 이제 주가가 거래량이 그 이동평균선을 돌파를 했을 때 갭을 메우는 자리까지도 충분히 상승에 대한 여력이 있어 보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